아침 햇살이 식탁 위로 고르게 번졌다. 수지는 미역국을 끓이며 냄비 안을 들여다봤다. 국물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그 위로 은서의 그림자가 스쳤다. 좋은 아침이에요. 은서가 말했다. 응, 일찍 일어났네. 수지는 짧게 대답했다. 은서의 말투엔 예의가 배어 있었지만 어쩐지 거리감이 느껴졌다. 국 식기 전에 얼른 앉아. 네, 어머니. 수지는 무심하게 그릇을 나르며 식탁을 정돈했다. 현우가 신문을 넘겼고 민재는 졸린 눈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은서야, 반찬 좀 더 가져와 봐. 네. 그녀가 부엌으로 향할 때 수진의 시선이 그 뒤를 따라갔다. 걸음걸이가 조용했다. 움직임엔 군더더기가 없었다. 새색시라기엔 너무 익숙한 손놀림이네.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된장 진하네요. 은서가 말했다. 그거 내가 직접 담근 거야. 시판이랑은 달라. 맞아요. 손맛이 느껴져요. 진짜 맛있어요. 입에 맞으면 됐지 뭐. 칭찬이었지만 수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낯익은 공기를 불러왔다. 이상하게 오래전에 들었던 목소리와 비슷했다. 식사 후 은서는 당연하다는 듯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냥 놔둬.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해요. 그럼 해라. 수지는 팔짱을 낀 채 부엌문에 기대었다. 물 흐르는 소리 사이로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접시 오래됐네요. 금이 좀 가 있어요. 그건 명절 때만 쓰는 거야. 건드리지 마. 네, 알겠어요. 그래도 참 꼼꼼하네. 다른 집 가도 일 잘하겠어. 어머니 댁이니까요. 남일처럼 못하죠. 그래, 그 말 잊지 마라. 수진의 목소리가 짧게 내려앉았다. 거실로 돌아온 은서는 가족 사진을 정리하며 말했다. 사진 많네요. 추억이 많으시겠어요. 살다 보면 쌓이는 거지. 젊으셨을 때 참 예쁘셨네요. 아버님도 그때부터 멋지셨나 봐요. 그런 말 괜히 하는 거 아니다. 칭찬인데요. 칭찬도 때가 있어.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엔 무언가 묘한 게 섞여 있었다. 한낮의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쳤다. 은서는 손을 들어 빛을 가리며 말했다. 햇살이 새네요. 여긴 오전엔 좀 덥겠어요. 그럴 땐 그냥 덮어. 빛이 강하면 눈도 피곤해. 네. 은서는 커튼을 천천히 닫았다. 그 동작이 어딘가 의식적으로 느려졌다. 수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다. 저녁엔 뭐 해드릴까요? 안 해도 돼.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은서야, 괜히 힘 빼지 마. 여기선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 말이 공기 중에 길게 남았다. 수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냉정하게 돌아왔다. 그래. 그럼 가족답게 행동하면 돼. 그날 오후 집안은 조용했다. 현우는 서재로 들어갔고 민재는 방으로 올라갔다. 수지는 식탁을 닦다 손을 멈췄다. 반지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결혼 반지가 빛났다. 그녀는 반지를 잠시 바라보다가 덮었다. 은서가 거실 쪽에서 조용히 물었다. 예쁜 반지네요. 어머니께 참 잘 어울려요. 그땐 좋은 시절이었지.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사는 거야. 수지는 케이스를 덮으며 말했다. 은서야, 내 말투 참 부드럽다. 근데 가끔은 너무 알아듣기 쉽게 말하네. 은서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쁜 건 아니야. 다만 너무 쉽게 말하면 진심이 안 믿기거든. 수지는 장을 보러 나가기 전 거실을 한번 둘러봤다.
은서는 커튼 사이로 햇살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 표정이 잠시 스쳤다. 슬픔도 조소도 아닌 표정이었다. 문을 닫으며 수지는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저애 어쩐지 낯이 익은데. 햇살은 부드럽게 거실을 덮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얇았다. 살짝만 건드려도 금이 갈 것 같은 조용한 균형이었다. 며칠 뒤 저녁 식탁 위엔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수지는 반찬을 덜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고 현우는 신문을 읽는 척하며 말이 없었다. 은서는 수진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이 와인은 제가 준비했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신다길래요. 수진이 젓가락을 멈췄다. 누가 그래? 민재가요. 대학 시절에도 아버님이 즐겨 드셨다면서요. 현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건 옛날 일이지. 은서는 잔을 들며 말했다. 그땐 참 낭만적이셨을 것 같아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은서야, 밥 먹을 땐 옛날 얘기 말고 지금 얘기를 해라.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한 건 많은데 굳이 오늘 물을 필요는 없잖아. 은서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입가엔 미묘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 웃음이 수진의 눈에 걸렸다. 이유 없는 미소는 늘 불안을 남겼다. 식사가 끝나자 수진은 부엌으로 향했다. 은서는 뒤따라왔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됐어. 내가 했던 날은 내가 불편하더라. 그럼 같이 할게요. 은서야, 굳이 같이 안 해도 돼. 어머니가 싫어하시니까 더 해야죠. 그 대답이 이상하게 들렸다. 싫어하니까 더 해야죠. 농담이었지만 어딘가 비틀려 있었다. 은서가 접시를 씻는 동안 수지는 부엌 선반을 정리했다. 어머니, 혹시 이 집 오래되기 전에 리모델링 하셨죠? 그걸 어떻게 알아? 느낌이요. 낡은 부분은 손댔는데 이상하게 그대로 둔 자리도 있네요. 그건 내 사정이 있어서 그래. 사정이요? 사람마다 지우기 싫은 게 있는 거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설쳤다. 새벽이 다 되어 부엌 불이 켜졌다. 문틈 사이로 은서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은서는 전화기를 들고 조용히 속삭였다. 응, 여기 있어. 생각보다 빨리 깨지네. 그 말에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저 애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지? 다음 날 수지는 일부러 은서의 방을 정리했다.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사진 속엔 젊은 현우가 웃고 있었다. 옆엔 낯선 여자가 있었다. 사진 뒤엔 은서, 행복해야 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수진의 손끝이 떨렸다. 글씨는 분명 현우의 것이었다. 은서야. 수진이 부르는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네. 이 사진, 내가 어디서 가져온 거야? 어머니 방 서랍에 있던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 방에 이런 사진은 없어. 정리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제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은서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수지는 현우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이게 뭐야? 현우가 얼굴을 굳혔다. 그건 옛날 사진이지. 옛날 여자? 그런 얘기 왜 해? 대답해. 이 여자 누구야? 현우는 침묵했다. 은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 그 말에 현우의 시선이 흔들렸다. 은서가? 그래. 내가 왜 그 사진을 숨겼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밤이 깊어가고 집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수지는 창가에 서서 어둠을 바라봤다. 그 애가 왜 그 사진을 갖고 있었을까?
단순한 우연일까? 그러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은서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다. 수지는 며칠째 잠을 설쳤다. 부엌불을 켜면 은서가 서 있고 거실을 나서면 은서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 조용한 발소리가 어느새 집의 숨소리처럼 따라붙었다. 처음엔 며느리라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이젠 그 존재가 불안의 중심이었다. 그날 아침 수지는 서재문을 열었다. 책 냄새 사이로 낡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서류 봉투 몇 장, 오래된 사진, 그리고 편지 한 통. 편지 봉투엔 희미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은서, 이게 뭐야? 수지는 편지를 열었다. 낯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널 떠난 게 아니라 지켜주고 싶었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용서해줘. 글씨는 분명 현우의 것이었다. 수진의 손끝이 떨렸다. 지켜주고 싶었어?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어머니, 찾으세요? 은서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수지는 편지를 급히 접어 상자에 넣었다. 그냥 먼지 닦으려 들어온 거야. 그 방엔 오래된 게 많아요. 정리하실 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 내가 몰라도 되는 게 더 많아. 그럴 리가요. 며느린데요. 은서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끝에 묘한 여운이 남았다. 저녁 무렵 수지는 다시 그 편지를 꺼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은서의 어머니가 그 사람인가? 불길한 추측이 스쳤다. 은서야. 네. 너 어머니는 뭐 하셨니?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요. 그래, 그럼 내 아버지는? 없어요. 어머니 혼자 키우셨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한때 말없이 사라졌던 20대 시절. 이유를 묻지 못했던 시간. 밤이 되자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은서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손에 든 게 빛났다. 사진이었다. 수지는 가만히 숨을 죽였다. 은서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한참을 쓰다듬었다. 그땐 참 행복했죠. 그녀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다. 수진의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전날 꺼낸 사진이 놓여 있었다. 수지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앉아 밥을 떠먹었다. 은서가 말했다. 어머니, 이 사진 아버님 젊으셨을 때죠? 그래, 근데 그건 왜 내놨어? 그냥요. 예쁘셔서요. 두 분 다. 이건 내 물건이야. 다시는 함부로 건드리지 마. 네. 은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다. 수지는 그 눈빛이 싫었다. 미안함도 두려움도 없는 눈. 그날 오후 수지는 현우에게 편지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그냥 오래된 편지야. 오래된 건 맞는데 왜 내 손에 있어? 은서가 알면 안 되겠지? 은서가 왜? 이 편지의 주인이 누구냐고. 은서 어머니 맞지? 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애가 모든 걸 알고 이 집에 들어온 거야. 그럴 리가 없다고. 당신은 그 여자를 버렸잖아. 그리고 그 애가 바로 그 여자의 딸이야. 현우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당신을 볼 때만 달라져. 난 알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보단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서재를 나와 문을 닫았다. 복도 끝에 은서가 서 있었다. 무슨 얘기하셨어요? 별거 아니다.
아니에요. 제 얘기였죠? 내 얘긴 아직 안 끝났어. 수지는 그 말을 남기고 걸어갔다. 은서는 천천히 웃었다. 그 미소엔 불안보다 확신이 있었다. 그날 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거실의 시계 초침이 일정하게 울렸다. 수지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다. 모든 게 맞물리고 있었다. 이제 알겠어. 그 애는 우리 집을 알고 들어온 거야. 진실의 냄새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그건 오래된 후회의 냄새, 그리고 다가오는 파국의 전조였다. 은서는 이제 집안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아침이면 현우의 넥타이를 챙겼고 저녁엔 민재의 셔츠를 다림질했다. 처음엔 수진도 그 성실함이 고마웠지만 어느 날부터 그 손길이 불편해졌다. 마치 이 집의 질서를 새로 짜는 사람 같았다. 은서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괜찮아요.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힘든 건 내가 알아서 해. 며느리는 너무 앞서지 마. 네. 은서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얇았다. 식탁 위에는 작은 전선처럼 긴장감이 흘렀다. 오늘 저녁엔 제가 찌개 끓일게요. 됐어. 너는 민재랑 얘기나 해. 어머니 음식도 좋지만 가끔은 다른 맛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집은 내 입맛으로 맞춰져 있어. 은서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머니 밥은 항상 완벽해요. 칭찬인데도 수진의 귀에는 가시처럼 박혔다. 완벽하다는 말은 때로 가장 매서운 비판이 된다. 하루는 수진이 부엌문을 닫을 때였다. 문이 삐걱거리네요. 오래됐어요? 그래, 내가 올 때부터 그랬어.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여닫는 문이잖아요. 그냥 둬라. 괜히 건드리면 더 망가져. 네. 그럼 그대로 둘게요. 대화는 짧았지만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수지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저 눈빛 나를 시험하는 건가? 며칠 뒤 수지는 거실에서 은서를 마주쳤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둑한 공간에 은서는 앉아 있었다. 손에는 가족사진 앨범이 들려 있었다. 그건 왜 보고 있어? 그냥요. 아버님 젊으셨을 때 참 멋있으셨네요. 그건 옛날 사진이야. 그런 건 굳이 들춰보지 마. 아버님은 그때도 지금도 웃는 게 똑같아요. 그만 봐. 그런 얘기 듣기 싫다.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앨범을 덮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수지는 은서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식탁 정리하는 순서, 현우에게 말 거는 시간, 심지어 커피를 따르는 손끝까지. 은서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의 일상을 완벽히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은서야, 내가 너무 집안을 바꿔놓는 것 같다. 좋은 방향으로요. 좋은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야. 저는 어머니만 따라가면 돼요. 말은 참 곱다. 수진이 비웃듯 말했다. 그날 밤 현우에게 수진은 낮게 물었다. 당신, 은서 그애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조용하고 예의 바르구만. 조용한 게 무섭다고. 날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괜한 의심하지 마. 피곤해서 그래. 그렇게 넘어갈 일 아니야. 그냥 좀 내버려둬. 며느리잖아.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은서는 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았다. 거실 불빛 사이로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다. 수지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은서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이제 조금만 더. 그 말이 들렸을 때 수지는 숨을 죽였다. 조금만 더라니 뭘 더 하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은서는 태연하게 식탁을 차렸다.
오늘은 된장찌개 말고 김치찌개 끓였어요. 왜 바꿨어? 아버님이 김치찌개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그 말에 수지는 젓가락을 놓았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제 물어봤어요. 어머니도 그러셨죠? 남편 입맛은 알아야 한다고.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말을 내 앞에서 돌려 쓰는구나. 그날 밤 수지는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눈 밑엔 그늘이 짙었고 입꼬리는 굳어 있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 집의 주인은 아직 나야. 함부로 흔들지 마, 은서야.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거실 어딘가에서 은서의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그 소리가 마치 대답처럼 들렸다. 이 집 안엔 두 여자의 숨이 겹쳐 있었다. 하나는 과거를 지우려 했고 다른 하나는 그 과거를 되살리려 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균형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저녁 식탁 위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수지는 반찬을 덜며 말없이 식탁을 둘러봤다. 현우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은서는 평소보다 밝은 얼굴로 잔을 채웠다. 아버님, 이 와인 좋아하시죠? 예전에 이거 자주 드셨다면서요. 현우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건 누가 그래? 그때 아버님이 어머니 아닌 다른 분이랑 드셨다고 들었어요. 수진의 젓가락이 떨어졌다. 짧은 소리 하나가 공기를 갈랐다. 은서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옛날 얘기예요. 어머니가 몰랐을까 봐요. 민재가 당황스레 물었다. 은서, 무슨 말이야? 아버님, 첫사랑 얘기요. 그만해라.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은서는 미소 지으며 잔을 기울였다. 아버님도 그 여자를 아직 기억하시죠? 제가 닮았다고 하셨던데요. 그 말에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 여자,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여자가 제 어머니였어요. 식탁 위 공기가 찢어졌다. 뭐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이 젊을 때 만나서 버리고 간 여자요. 그 여자가 제 어머니예요. 은서야, 그게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 아니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해주셨어요. 아버님 이름이 현우라고. 은서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수진을 향했다. 그때 아버님은 약속했대요. 꼭 돌아오겠다고. 하지만 오지 않았죠.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해. 그건 다 지난 일이다. 지났다고요? 아버님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제 어머니는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은서야 수진이 낮게 말했다. 결국 병원비도 못 내고 돌아가셨죠. 그게 당신들이 지킨 행복의 대가였어요. 은서의 말이 잔인하게 또렷했다. 민재가 말을 잇지 못했다. 너 지금 그 말 진심이냐? 진심이에요. 전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다. 그럼 너는 우리 아들을 복수하려고 이용한 거야? 이용이라니요.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깨끗한 건 아니었죠. 은서야, 제정신이야? 저는 제정신이에요. 다만 균형을 맞추려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너졌던 것처럼 당신들도 한 번쯤은 무너져야 하잖아요. 미쳤구나. 그럴지도요. 하지만 이건 오래전에 시작된 일이에요. 은서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아버님, 어머니는 당신이 떠난 뒤에도 매일 문 앞을 봤대요.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요. 현우는 말을 잃었다. 저는 그 옆에서 컸어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하던 말이 생각나요. 그 사람은 지금쯤 행복하겠지. 그만해. 수진이 소리쳤다. 왜요? 듣기 싫으세요? 저는 매일 들었어요. 그 말을.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다.
붉은 액체가 바닥을 타고 흘렀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그럼 넌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은서는 고개를 돌렸다. 민재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아니, 그건 죗값이었지. 민재가 숨을 내쉬었다. 나한테는 죄 없는 사람인데. 그게 제일 미안해. 은서의 눈가가 젖었다. 하지만 눈물보다 먼저 떨어진 건 와인잔 조각이었다. 그 소리가 집안의 공기를 찢었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결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구나. 은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당신 아들한테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당신이 더 미웠어요. 어머니가 그 사람을 믿게 만든 게 당신이니까. 수지는 숨이 막혔다. 그 여자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여자의 증거예요. 현우는 자리에 앉은 채 얼굴을 감췄다. 은서야, 미안하다. 이제 와서요? 은서의 웃음이 서늘하게 번졌다. 이 집은 이제 다 무너질 거예요. 그렇게 돼야 공평하니까. 붉은 와인 자국이 식탁보 위에서 퍼지고 있었다.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다. 수지는 그 얼룩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균형이 깨졌다. 이제 이 집은 돌이킬 수 없겠지. 그녀의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건 분노이자 죄책감이자 오랜 침묵의 무게였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모두가 자리를 지킨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밤의 정막 속에서 가족의 마지막 식사가 그렇게 끝났다. 비가 내렸다. 천둥이 낮게 울리고 창문이 바람에 흔들렸다. 거실 불은 꺼지고 주방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수지는 창가에 서서 젖은 어둠을 바라봤다.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은서의 목소리였다. 수지는 천천히 돌아섰다. 잠이 오겠니? 이런 날에. 은서가 웃었다. 비 오는 날엔 다들 솔직해지잖아요. 솔직? 그럼 이제라도 내가 솔직해질 차례네. 은서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뭘 더 듣고 싶으세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냥요. 돌려주고 싶었어요. 뺏긴 걸. 뺏긴 거.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아버님이 제 어머니를 버렸을 때 당신은 그 옆에서 웃었잖아요.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날 집을 떠날 때 말했어요. 그 여자 때문에 끝났다고. 수진의 손끝이 떨렸다. 그 여자라 내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고? 네. 그리고 당신은 행복했겠죠. 그 남자의 옆에서. 행복? 그 사람은 결혼식 다음 날부터 날 외면했어. 난 그날부터 매일 혼자였어. 은서의 눈이 흔들렸다. 그런 말 믿으라고요? 믿든 말든 상관없어. 넌 복수를 하겠다고 이 집에 들어왔지만 정작 복수할 대상은 나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야. 그건 과거야. 그 과거에 난 갇혀 있었어요.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은서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왜 어머니를 버렸는지, 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았는지. 그래서 이 집에 들어왔어요.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봤니? 수진이 물었다. 봤어요. 결국 그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걸. 당신도 민재도 다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미웠냐? 네. 너무 미웠어요. 수지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럼 지금은? 이제 속이 시원해? 아니요. 더 공허해요. 그래, 복수는 원래 그래.
다 부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은서가 웃었다. 그 웃음은 울음보다 쓸쓸했다. 근데요, 어머니. 그때 아버님이 떠난 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숨겼다면서요. 뭐라고? 그게 이유였대요. 당신이 먼저 알고 있었대요. 그 여자가 아버님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수진의 입술이 떨렸다. 내가 그걸 어디서 들었어? 편지요. 당신이 찢어버린 그 편지에서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걸 본 거야? 네. 어머니가 아버님을 잃은 이유, 그리고 당신이 그걸 막은 이유까지 다. 수진은 숨을 고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여자가 가진 아이가 당신 아버지의 아이면 난 버려질 운명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밀어냈어요? 그래. 그게 내 죄야. 내 어머니는 내 손으로 쫓겨난 거야. 은서의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래서 내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그건 나도 몰랐어. 몰랐다니요. 당신이 만든 결과예요. 은서야. 왜요? 불쌍하다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그 말밖엔 할 게 없어. 그 말 너무 늦었어요.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집은 당신이 지었어요. 근데 이제 무너뜨릴 사람도 당신이에요. 무너져도 괜찮아. 어차피 오래 버티지도 못했으니까. 그럼 민재는요? 그 애는 내가 만들었잖아. 그 애 마음을 더럽힌 것도 너야.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요. 그래, 떠나라. 더 늦기 전에. 은서는 문 앞에 섰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근데요, 어머니. 왜? 이상하죠. 복수했는데 마음이 하나도 시원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야. 내 어머니도 그랬을 거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닮았네요. 참 고집세고 슬픈 사람. 그래, 그건 인정한다. 은서가 문을 열자 찬 바람이 밀려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만할게요. 이 집, 제 몫은 끝났어요. 그래, 내 어머니한테 가서 전해. 미안했다고. 은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도 닦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수지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됐다. 다 끝났어. 하지만 그 말 끝에 집안 어딘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천장 누수가 아니라 오래된 죄가 흘러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비가 멎은 다음 날 아침, 집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식탁 위엔 아직 어제의 와인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수지는 그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잔이 깨진 자리마다 마른 피처럼 붉은 자국이 퍼져 있었다. 현우는 거실 끝에 서서 담배를 쥔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나가라, 현우.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은서가 떠났어. 그래서 나도 떠나겠단 소리야? 현우가 대답하지 않자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이 집은 내가 만든 죄로 세워졌어. 근데 무너진 건 내 몫이야. 현우는 담배를 피우려다 손을 멈췄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임신 얘기 꺼냈을 때 그냥 무서워서 도망쳤던 거야. 그 도망이 한 여자를 죽였어. 그리고 그 여자의 딸이 우리 집 문을 열었지. 그럴 줄 몰랐어. 모른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말이야. 수지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찬장 문을 열자 접시 하나가 떨어졌다. 깨진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봐, 이게 지금 우리야. 조각난 채로 말도 못하는 꼴이지.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수진의 말이 그의 등을 베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민재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엄마, 말하지 마.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건 전부 진실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럼 은서는 정말 아버지. 그래, 내 아버지가 버린 여자의 딸. 민재는 숨을 들이켰다. 근데 난 은서를 사랑했어. 그 애도 널 사랑했겠지. 그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사랑보다 깊은 게 있거든. 원망이야. 민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살아야지. 남은 건 그것뿐이야. 수지는 창문을 열었다. 공기가 차가웠다. 빗방울이 아직 난간에 매달려 반짝였다. 그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 애 떠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은서가요? 그래. 그냥 문 닫고 나갔어. 근데 묘하지. 조용한 게 오히려 소리 같더라. 민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섰다. 엄마는 미워? 누굴? 아버지, 은서, 아니면 나. 다 미워. 근데 미워할 힘도 없어. 민재는 식탁으로 다가가 깨진 잔 조각을 주었다. 이거 버릴까요? 놔둬. 왜요? 그냥 기억나게 놔둬. 수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주방을 천천히 정리했다. 한때는 가족의 중심이던 공간이 이제 낯설었다. 냄비를 닦고 접시를 닦고 마지막으로 바닥을 쓸었다. 빗을 소리만 집안에 울렸다. 오후가 되자 해가 들었다. 햇살은 오랜만에 따뜻했지만 수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민재는 현관 앞에서 말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가? 그냥 생각 좀 하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데 돌아올 땐 비 오면 안 된다. 민재는 대답 대신 문을 닫았다. 남겨진 집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수지는 식탁에 앉아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뚜껑을 열자 반지가 빛났다. 그녀는 그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됐지? 낮게 중얼거렸다. 손에서 반지가 굴러떨어져 바닥에 닿았다. 짧은 금소금이 울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퍼졌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은서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다. 복수와 슬픔이 한데 섞인 끝내 닮아버린 얼굴. 결국 그 애도 나였네. 그녀가 웃었다. 비어있는 집안에 그 웃음이 번졌다. 거실 시계가 천천히 움직였다. 초침이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수지는 다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 집은 무너졌지만 난 아직 살아있네. 바깥의 햇살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날의 저녁, 집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저 깨진 유리 조각과 와인 얼룩만이 남아 지난 밤의 진실을 증명하듯 붉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비워진 자리마다 먼지가 내려앉았다. 현우는 돌아오지 않았고 민재는 말없이 나갔다. 수진만이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식탁 앞에 앉았다. 그 자리에 앉으면 여전히 은서의 웃음이 들리는 듯했다. 잔잔한 숨결, 설거지 소리, 그리고 그 특유의 낮고 단단한 말투.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젠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다시 들어왔다. 수지는 습관처럼 반지 케이스를 열었다. 빛바랜 금속이 여전히 반짝였다. 손끝으로 그걸 쓰다듬다가 문득 멈췄다. 편지가 하나 케이스 밑에 숨겨져 있었다. 낯선 봉투, 얇은 필체. 수진 어머니께. 손이 떨렸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종이 한 장이 나왔다.
글씨는 은서의 것이었다. 어머니, 저는 복수를 끝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제 어머니가 하신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복수는 끝이 없다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아마 제 어머니도 그랬을 거예요. 사랑을 지키려다 미움으로 죽어갔으니까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끝내 잊지 못했던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밀어낸 또 다른 여자. 둘 다 결국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이상하죠? 전 이제 그게 조금 이해돼요. 글씨가 점점 흔들렸다. 민재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이제 용서해 주세요. 누구든 죄를 안 지을 순 없으니까요. 그걸 인정하는 게 어머니가 말한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겠죠. 마지막 줄엔 짧은 문장이 있었다. 이제 제 자리를 찾으러 가요. 은서드림. 수지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손바닥 위에 남은 잉크 자국이 번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마당의 가지 끝에 새순이 돋아 있었다. 작은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식탁 위에 편지와 반지를 나란히 올려두었다. 그래, 그럼 됐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처음으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오후 민재가 돌아왔다. 엄마, 왔니? 은서한테서 편지 왔어요. 알아. 나도 받았어.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사람 어디 갔대요? 이젠 알 필요 없어. 떠날 사람은 떠난 거야. 근데 엄마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수지는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살아야 하니까. 민재는 편지를 바라봤다. 글씨가 번져 있었고 잉크 자국이 눈물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은서가 용서한 걸까요? 모르겠다. 근데 용서란 게 꼭 말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뭐로요? 남겨진 사람한테 사는 이유 하나 남겨주는 거. 창밖엔 다시 햇살이 들었다. 그 빛이 식탁 위 편지를 비췄다. 은서의 글씨가 희미하게 반짝였다. 수지는 커튼을 열었다. 공기가 부드러워졌다. 이제 좀 살겠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부엌에선 다시 된장 냄새가 피어올랐다. 국물이 끓는 소리가 잔잔하게 퍼졌다. 어제까지의 침묵은 없었다. 대신 아주 작고 조용한 숨소리 같은 삶이 있었다. 수지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이 집도 다시 숨 쉬어야지. 창문 밖으로 햇살이 흘러들고 식탁 위 편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 종이가 부드럽게 떨릴 때 수지는 눈을 감았다.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흘러감 속에서 누군가는 끝을 맺었고 누군가는 처음을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은서야, 내 말이 맞다. 복수는 끝이 없지만 그래도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집안에는 다시 빛이 돌았다. 무너졌던 집은 완전히 복구되진 않았지만 그 안엔 새로운 숨결이 있었다. 그리고 그건 오래된 죄보다 조금은 더 따뜻했다.